광고비가 늘었다는 건 제가 생각하기에 코스메틱 업종은 성장세라고 생각합니다. 이건 데이터가 설명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매출이 안 나온 이유는 마케팅의 문제 혹은 운영하는 전략의 문제에서 있다고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AMPN 글로벌 광고 컨설팅 본부 3팀 정석호입니다. 지금부터 6개월 동안 제가 배우고 경험했던 것들을 토대로 코스메틱 업체 온라인 마케팅 전략 제안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목차입니다. 뷰티 업종의 현재의 상황과 미래에 대한 시각은 어떤지 현 시장 조사를 시작으로 어울릴 만한 매체들을 선정하여 안내해드리고자 합니다. 또한 안내해드린 매체들을 어떻게 운영을 해야 성공적인 전략으로 이끌어 나갈 수 있는지를 설명드리고 앞으로의 AMPM에서의 저의 포부를 끝으로 발표를 마치고자 합니다. 어떤 업체든지 광고를 진행하기에 앞서 KPI 설정은 필수입니다. 그 이유는 KPI에 따라 같은 매체라도 운영 방식의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인데요. 예를 들면 브랜딩이냐 전환이냐에 따라서 브랜드 검색 광고나 배너 광고에서의 소재 설정은 다를 수 있습니다. 브랜딩이 큰 목적이라면 많은 고객을 끌어오기 위해 노출량을 극도로 높여야 하고, 전환이 목적이라면 사람들이 구매 매력을 느낄 수 있는 할인 소구점을 잘 활용하여야 합니다. 이처럼 여러 KPI가 있지만 이번 제안에서는 브랜딩의 확립 및 고객 유치를 KPI로 잡고 이에 맞는 매체 및 운영 전략에 대해 발표하고자 합니다. 화장품 시장은 날이 갈수록 지속적으로 성장 추세에 있습니다. 특히 K-뷰티 산업의 성장으로 인해 꾸준한 성장세를 보이면서 국내 화장품 시장의 수요 확대가 예상되고 있는데요. 전문가들은 이런 국내 화장품 시장을 2025년도까지 성장할 것으로 예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작년부터 우리에게 찾아온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이슈는 올해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매출이 많이 하락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텐데요. 제 광고주 중에도 코로나의 영향을 받은 분들이 꽤 있습니다. 이처럼 코로나의 영향으로 매출 하락을 겪으신 분들 중에 코스메틱 중에 종사하신 광고주 여러분들은 지금 저에게 집중해 주셔야 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에도 불구하고 뷰티 업종의 광고비는 지난해보다 증가했습니다. 보통 광고주들은 광고비를 측정할 때 매출 대비 광고비를 측정하기 때문에 이건 수익률이 증가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광고비가 늘었다는 건 제가 생각하기에 코스메틱 업종은 성장세라고 생각합니다. 이건 데이터가 설명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매출이 안 나온 이유는 코로나의 영향도 없지 않겠지만 마케팅의 문제 혹은 운영하는 전략의 문제에서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럼 지금부터 어떤 매체를 어떻게 운영해야 하는지를 제안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의 KPI인 브랜딩 확립 및 고객 유치를 토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일 먼저 제안드릴 매체는 네이버 광고입니다. 보통 우리가 건물을 지을 때도 기반을 잘 다져야 하고 어떤 일이든 제일 중요한 건 기초입니다. 네이버 검색 광고는 그래서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네이버는 기본적으로 사람들이 물건을 사고자 할 때 많이 이용하는 매체 중에 하나입니다. 검색을 하고 사이트에 들어가 구매를 하기도 하는데요. 대표적으로 왼쪽 사진의 경우처럼 리뷰 이벤트 진행을 그저 밋밋하게 적어 놓았는데 오른쪽 이미지처럼 확장 소재를 활용한다면 가시성도 높아지고 브랜딩 효과도 가져올 수 있습니다. 네이버 파워링크 광고와 더불어 가장 기본적인 쇼핑 검색 광고입니다. 사실 최근 트렌드는 단순한 텍스트 광고보다는 이런 이미지가 들어간 광고인데 특히 코스메틱 업종은 쇼핑 검색 광고가 필수적입니다. 만약에 호호바 오일을 파는 제품이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조금 친숙하지 못한 호호바 오일 키워드로만 쇼핑을 노출하는 것보다는 검색량이 높은 세부 키워드를 발굴해서 다양하게 노출을 하는 것이 아무래도 좋겠죠. 노출량을 높임으로써 우리가 밀고 있는 상품을 더 많이 노출시키면 그만큼 우리 홈페이지로 유입될 수 있는 경로가 다양해지기 때문에 브랜딩에 있어서는 시작이 될 수 있는 매체 중에 하나입니다. 네이버 검색 광고와 쇼핑 검색 광고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구매 전환을 기준으로 주기적인 키워드와 상품을 필터링하는 것입니다. 특히 쇼핑 검색 광고는 제외 키워드 등록에 따라 수익률 부분 차이가 크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을 놓치지 않고 관리하는 데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브랜딩 확립에 있어서 중요한 매체 중 하나는 바로 이 브랜드 검색 광고입니다. 사실 브랜드 검색 광고는 사람들이 광고임을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또한 이미지와 함께 노출되기 때문에 소비자들에게는 우리 브랜드의 이미지를 각인시킬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는 집중도와 함께 신뢰도도 쌓이기 때문에 브랜드 검색 광고는 중요한 매체 중에 하나입니다. 보통 브랜드 검색 광고는 쿼리 수에 따라 금액이 변동됩니다. 검색량 8,000건 미만은 보통 월 50만원부터 집행이 가능한 부분인데 이때 키워드를 잘 정해주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너무 높은 키워드를 사용하게 되면 50만원으로 집행 가능한 광고를 100만원 주고 진행을 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비용이 저렴한 키워드 조합을 제시해서 광고주님이 조금이라도 누수 금액을 차단할 수 있고 노출량을 높여서 브랜드화에 한 발짝 더 다가갈 수 있도록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제가 앞에서도 계속 브랜딩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노출량이라고 강조하였습니다. 네이버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포털 사이트 1위인 만큼 많은 사람들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이버 모바일 지면에만 노출되는 이 GFA에 우리 업체의 광고를 노출시킨다면 브랜딩 확립이라는 목표에는 매우 알맞은 매체입니다. 보통 업종과 연관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뷰티 관심사 타겟에만 집중하여 진행하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겁니다. 하지만 다양한 유사 타겟에게 노출할 때 더 나은 효율이 가능하기 때문에 쇼핑이나 패션, 육아, SNS나 취미 등 다양한 관심사를 가진 타겟으로 그룹을 확장하고 타겟 속성에 맞는 컨셉을 개발해서 광고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네이버에 GFA가 있다면 카카오에는 카카오 모먼트가 있습니다. 카카오 모먼트는 카카오와 관련된 모든 지면에 사용자의 활동 패턴을 분석하여 광고를 노출하는 배너 광고입니다. 물론 다음 같은 경우는 사용자 수가 낮기 때문에 카카오 모먼트를 진행하는 게 맞느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으실 텐데, 왼쪽 표를 보시면 우리나라 모바일 앱 사용자 순위를 확인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카카오톡이 가장 많은 사용자를 보유하고 있으며 그 뒤를 유튜브와 네이버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물론 이건 사용자 수이기 때문에 카카오의 광고를 진행하면 무조건 많은 전환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카카오를 통해서 젊은 층과 중장년층을 같이 노릴 수 있기 때문에 카카오 모먼트는 그런 부분에서 보면 매우 효율적인 매체입니다. 20대와 30대 유저를 위해서는 카카오톡 네이티브 지면을 활용하여 노출량을 높이고 40대와 50대 등 중장년층을 위해서는 다음 네이티브 지면을 활용해 노출량을 높일 예정입니다. 어떤 제품을 광고하고 그 제품 주 타겟이 어떤 연령층이냐에 따라서 다양한 지면을 활용한 광고 집행이 가능합니다. DA 광고와는 비슷하면서도 다른 게 네트워크 배너 광고입니다. 그중 제안드리고 싶은 매체는 ADN이라는 배너 광고입니다. ADN의 주 노출 지면은 언론사 지면인데 사실 언론사에 노출되는 배너를 생각보다 꺼려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PC나 모바일을 이용하여 웹서핑을 하고 기사를 볼 때 옆에 너무 많은 배너들이 노출되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지금 이 자료를 보시면 알 수 있듯이 꽤 좋은 성과를 본 광고주 분들이 있습니다. 그만큼 ADN에서는 예상보다 전환이 많이 잡히기도 하고 특히 노출량으로 본다면 그 수치는 어마어마합니다. ADN의 가장 큰 매력은 저렴한 CPC 비용입니다. 여기 레퍼런스처럼 많은 비용을 투자할 필요는 없지만 저비용 고효율을 낼 수 있는 매체이기 때문에 네트워크 배너에서는 ADN을 꼭 진행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ADN은 키워드와 관심사 타겟, 아이커버 지면을 활용하여 모수를 확보할 계획입니다. 모수가 별로 없는 상태에서 리타게팅을 진행하는 건 효과가 미비하기 때문에 광고비만 벌일 수 있는 셈이고 어느 정도 모수가 확보되면 리타게팅도 진행하여 노출량과 유입량을 극대화시킬 계획입니다. 홈페이지로 고객을 끌어들였다면 원사이트 패널을 통해 즉시 이탈률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위에 보이시는 당신이 찾던 상품일지도 몰라요처럼 쇼핑을 하다 장바구니에 담고 고민을 하시는 분들에게 즉각적으로 저런 배너를 노출시킨다거나 오른쪽처럼 이탈하려고 할 때 할인이나 잘 나가는 제품 등의 배너를 노출시키면서 고객들이 한 번 더 고민해보고 구매로 이어질 수 있도록 세팅을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러한 뷰티 업종은 이벤트를 많이 운영하기도 하는데요. 홈쇼핑처럼 이벤트 기간에 타임 배너를 이용하신다면 전환으로도 많이 이루어지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은 코스메틱 업체에서는 빠지지 않는 광고 중 하나인 SNS입니다.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으로 구성되어 있는 SNS 광고는 상위 노출과 스폰서드, 인플루언서 등 다양한 광고 진행이 가능합니다. 특히 저는 SNS 중에서도 스폰서드를 제안 드리려고 하는데요. 피드에 무작위로 노출되면서 트렌드를 빠르게 반영할 수 있는 매체입니다. 자료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페이스북은 남성 유저, 인스타그램은 여성 유저의 이용량이 많았습니다. 코스메틱은 보통 여성 타겟인 제품들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브랜드화를 위해서는 페이스북보다는 인스타그램에만 스폰서드를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라이브 커머스입니다. 라이브 커머스는 모바일로 즐길 수 있는 홈쇼핑인데요. 양방향 소통이 가능한 매체이기 때문에 한 번의 촬영으로 다중 노출을 하여 매출 극대화를 유도할 수 있습니다. 라이브 커머스 같은 경우는 인력과 스튜디오, 핸드폰만 있으시면 직접 광고주 분들이 진행하실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라이브 커머스에서 가장 중요한 건 기획이고 사전 마케팅이기 때문에 한 번에 진행을 할 때 제대로 된 효과를 보시려면 저희 AMPM과 같이 진행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저희는 라이브 커머스를 진행할 수 있는 기본적인 인프라와 다수의 집행 경험이 있기 때문에 광고주 분들이 충분히 만족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네이버를 통해 우리는 기반을 다지고 저비용 고효율의 목적성과 함께 광고를 집행하여야 합니다.
브랜드 검색 광고는 브랜드의 이미지를 각인시킬 수 있고 배너 광고를 통해서 잠재 고객을 유입시킬 수 있습니다. SNS 광고는 잠재 고객 유입은 물론 그 고객들이 충성 고객이 될 수 있게 확보가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라이브 커머스는 양방향 소통을 통해 모바일 소비 시장을 공략할 수 있는 요즘 트렌드인 매체입니다. 이렇게 코스메틱 업체 전략 제안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발표는 여기까지입니다.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AMPM에서의 시간이 흘러갔습니다. 제 스스로는 아직 부족한 점이 많고 또한 성장하고 배운 점 또한 많습니다. 오늘 이 발표와 6개월의 시간은 앞으로의 제가 나아갈 방향들을 정해주었고 꾸준히 앞으로 나아가면서 더욱더 발전하는 마케터가 되고 싶습니다. 끝까지 발표를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컨텐츠 제작에 힘이 됩니다.